2월 17일 뉴스타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양측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가 또다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약 20년 전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당한 미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석유 제품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월렌스키 CDC 국장이 갑작스런 방역 수칙 변경에 대해 해명하면서 팬데믹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양측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이 1000여 회가 넘는 공격을 주고받으며 부상자 또한 1,400명을 넘어섰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습 도중 AP통신 건물이 폭격당하면서 미 국무부가 나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전량 처분했다는 뉘앙스의 트윗을 올려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한 SNS 게시글에 머스크가 남긴 답변이 테슬라사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후 가격이 8% 이상 급락하며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는 약 10시간 후 비트코인 판매서를 부인했지만 떨어진 가격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세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약 20년 전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외부 법률 회사를 고용해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당시 빌 게이츠가 물러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3일 27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 멀린다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 각종 추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교통사고, 상해, 크레딧 교정 전문, 캐논 법률그룹,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20년의 경험과 실력.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뉴스타임 다음 뉴스는 미국 소식입니다. 정상화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던 미국 최대 총유관 운영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난 토요일 아침에 가솔린을 포함한 석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AJC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지는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고요. 거의 엿새째 다운이 되면서 조지아를 비롯한 동부 전역에 기름난이 벌어졌었죠. 그 이후로 해커 단체에 랜섬인 대가를 지불을 하고서 정상화, 백업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재가동에 완료를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수일 내로 조지아에도 다시 기름이 그전처럼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조지아주 주유소의 40% 이상이 기름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에서 밝힌 내용은요. 조지아 평균 기름값은 현재 갤런당 2달러 97센트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평균인 3달러 4센트보다는 그래도 낮은 가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스템이 일부 회복이 되고 타주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연료가 조달이 되면서 일부 주유소들에서는 그 전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높은 기름 가격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캠프 주지사 또한 긴급 명령과 행정명령을 연장을 했는데요. 주정부에서 유류세를 거두는 것을 중지하는 걸 지난주까지로 원래 발표를 했었는데요. 한 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같이 발표를 했었던 연료 수송 차량에 대한 중량 제한 해제 또한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역시나 한 주 더 연장한 만큼 토요일 날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죠. 국장인 로셸 월렌스키가 인터뷰에 나와서 CDC 마스크 지침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뉴스는 WSB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CDC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 등의 방역 수칙을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환영하는 반응들과 함께 비판 또한 받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 시기에 관한 것인데요. 며칠 전 상원에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공화당 의원이 CDC 지침은 시행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장은 반박을 하면서 아직은 강력한 방역 수칙 지침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로 며칠 후에 CDC가 입장을 바꾼 건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과학이 일주일 더 일찍 진화를 했다면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강조를 했는데요. 또한 확인 방법에 대한 논란도 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을 안 한다고 발표를 했고 길거리에 그리고 그냥 당장 건물 안에서 백신을 누가 접종을 받고 안 받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녀야 할 의무는 없다. 그냥 개인의 선택이며 우리는 그저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발표를 한 것뿐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팬데믹 상황에 관해서는 현재 완전 접종자가 1억 2,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최소 1회 이상 접종자 또한 1억 5천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미국 인구의 47%가량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더 나은 뉴스를 위해서 애틀랜타TV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랜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랜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